내가 사주 천생을 바꿀 수 있다에서 오늘은 아래의 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인생의 변화되는 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주를 터득하면 모든 점을 칠 수 있다. 서양의 점성술, 동양의 주역과 음양 오행론에서 모든 것이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점이 그토록 논리적이라면 왜 어떤 점술과는 잘 맞히고 어떤 점술과는 잘 못 맞히는 걸까? 점계의 99%는 이론에 근거하지만 마지막 1%가 그 점술과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동양 최고의 점쟁이로 유명한 러브미드에 의하면 사실 인생의 운은 태어나는 순간 정해진다. 그 힘이 엄청 강해서 타고난 운을 바꾸기란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행운을 꽉 붙들어 자기 편으로 만드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있다. 바로 변화하는 사람이다. 평생 운이 나쁜 사람은 없다. 그저 운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오늘은 아마존 운세 분야 1위 작가가 수만 명의 데이터에 기반한 검증된 운 사용법을 담은 책 타고난 운을 바꿔드립니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세상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법이다. 만약 당신에게 연속으로 행운이 찾아왔다면 뒤따르는 불운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를 피할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인생에서 운의 총량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연거푸 일이 안 풀렸다면 이는 곧 엄청난 대운이 들어올 거라는 징조이다. 나쁜 일을 피하려면 나만 승승장구할 거야. 나만 행복할 거야와 같은 이기심을 자연스레 잊는 것이 중요하다. 이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행운을 미리 치르는 셈이 되어 어딘가 거대한 불행이 생기게 된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경영자들도 거액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선행을 베풀며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나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자세만으로도 운은 쌓여가기 때문이다. 운은 가족끼리 공유하는 것이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업무운이 좋아진다. 하지만 아이가 다 커서 독립하는 순간 부모의 운은 꺾이기 시작한다. 사실 부모는 그때까지 자녀들에게서 운을 받은 것이다. 자녀가 독립선언을 하고 도시로 떠난 지 두세 해가 지나면 부모가 큰 병에 걸리거나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한다. 이는 자녀에게 운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가 그때까지 운을 쓰지 않고 평범한 생활을 해왔다면 그 운은 자녀 앞으로 차곡차곡 쌓여 자녀가 20대가 되면서부터 소위 대박 터지는 일도 잦다. 누구 한 사람이 독차지하는 것이 운의 법칙이므로 모든 자녀에게 운이 골고루 돌아가는 일은 드물고 한 아이만이 그 가족의 운을 이어받는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운을 주는데 부모가 빛을 발하면 발할수록 아이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도 늘 아버지가 돋보이는 삶을 살게 되면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의 출세길이 막힌다. 그러므로 아이가 성장하면 부모는 되도록 사회에 봉사하는 역할로 살아야 한다. 운은 늘 가까이 있는 사람 사이에도 주고받는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은 운명 공동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운을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 분에 넘치는 행운이 찾아왔을 때는 기부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보는 것도 좋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일부러 마이너스를 만드는 것이다. 불행을 잘 피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은 큰 행운이 찾아와도 자신의 실력이라고 자만하지 않고 늘 주위에 감사를 표하며 자연스레 운의 값을 치르기 때문이다.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머리가 좋다, 외모가 출중하다 이런 것들은 모두 숙명이다. 숙명은 길을 쓰고 발버둥 쳐도 거스를 수 없다. 태생은 바꿀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 현재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타고난 운을 바꾸기란 상당히 어렵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이다. 운을 조종하기 가장 쉬운 요소는 풍수, 즉 장소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직장을 옮기거나
방의 구조를 바꾸거나 이사가는 방법도 좋다. 운을 좋게 하려면 음덕도 중요하다. 음덕은 숨어서 몰래 덕을 쌓는 일인데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세상을 위해 행동하며 대가 없이 사랑하는 자기의 생이다. 숙명에는 집안 문제도 있는데 조상 이 선행을 베풀었느냐, 악행을 저질렀느냐에 따라 그 업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숙명이란 현생의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이다. 조상의 묘를 찾아뵙는 일뿐만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이나 자손에게 덕이 될 법한 일을 한다면 과거의 카르마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미래를 위해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거나 그런 사람을 지원해주는 일도 좋다. 기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에너지를 말하는데 하늘의 귀가 가장 강하다. 하늘에서 내려온 기능, 돼지와 사람에게 영향을 주므로 그것을 많이 주는 사람일수록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돼지를 밟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달과 관련된 물건은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구멍 난 양말이나 걸어온 신발은 버리고 발에 기쁨을 주는 일을 꾸준히 하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다. 아파트 1층에서 5층 높이까지밖에 미치지 않는다. 초고층에 사는 사람은 운의 기운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특별한 사람도 있는데 크게 성공한 기업의 회장이나 톱스타, 연예인 등의 사람은 기의 힘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높은 곳에 살아야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늘의 기와 직접 통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운이 좋아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초고층에 살면 정서불안에 시달리거나 빚덩이에 앉는 등 가정이 파탄나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높은 곳은 하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운이 좋을 땐 잇따르는 행운을 최선을 다해 받아들이고 운이 없을 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인생을 살다 보면 화를 내야만 하는 순간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화내는 모습을 보이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남에게 화를 낸다는 건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관계를 끊어야 하는 시기이다. 신과 같은 큰 존재를 믿는 사람일수록 인생이 더욱 잘 풀린다. 신을 느끼면 오염된 마음이 정화되고 인간성이 좋아지며 정신 능력이 향상된다. 파워스폿이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운의 기운이 상승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보통 신을 모시는 곳이나 자연이 있는 곳을 말한다. 그중 중요한 곳은 산이다. 강과 호수, 바다에도 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운기를 잡을 수 있지만 산의 힘만큼 강하지는 못하다. 지금 자신이 사는 곳에서 멀면 멀수록 좋다. 누구나 손쉽게 갈 수 있는 곳이다. 자기 돈을 들여서 가지 않는 곳은 파워스폿이 아니다. 명당 중에 명당은 산과 강이 있고 바람이 불어오는 공기가 맑은 곳이다. 손에는 전생의 기억이 남아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힘을 현생에서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능력치가 높아진다. 전생과 가까운 직업을 가지면 인생이 잘 풀리는 경우가 많다. 이미 손에 그 기술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고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나이대를 말하는데 그 나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은 아니며 사실 액면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운을 좋게 만드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의지뿐이다. 특히 손목시계는 행운을 불러오는 아이템이라 알 수 있다. 초침이 있는 손목시계를 차면 팔에 작은 우주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비싼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손목시계는 되도록 비싼 것을 직접 사는 것이 좋다. 늘 똑같은 행동만 반복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 없는 일상은 운을 따르지 않게 만드는 최대의 적이다. 여행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멀리 가면 갈수록 운이 좋아진다. 여행도 자기 돈으로 가야며 무슨 일이든 스스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손에 넣을 수 없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점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가전을 비롯해 신제품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운이 좋은 사람이 많다.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도
운을 충만하게 만든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과거의 사물이나 사람은 에너지를 다했기 때문에 과거의 것이 된다. 옛날엔 참 좋았지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미래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것만으로도 불행해지므로 슬그머니 거리를 둬야 한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많아지면 변화가 왔다는 신호이다. 좋은 인연이 생기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점점 더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게 된다. 이처럼 사람과의 만남은 현재 자신의 약점을 떠오르게 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일러준다.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영원히 한층 성숙해지고 운의 기운도 좋아질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희망입니다. 정다복 올림.